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미국인 범킴, 김범석 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에 대해 정부는 영업 정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네, 맞습니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간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쿠팡의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학재 총재 금고를 관리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금 280억 원이 보관된 금고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통일교 관계자 김모 씨가 오늘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한학자 총재 비서실에서 일한 김 씨는 한 총재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현금 280억 원이 보관된 한 총재 개인금고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통일교 자금 조성 방식과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고에 있는 현금을 로비 목적으로 보관하시는 건가요? 금고 쓰려면 한학자 총재 승인 필요한 거 맞나요? 경찰은 돈의 흐름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고가 목걸이와 명품백 등의 구입 영수증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돌파구를 뚫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도 접견해 조사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면서도 오늘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등 경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전달이 한 총재 지시로 이뤄졌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 정치인들에게 금품 및 선물을 공여했다고 나옵니다. 또 2020년 4월 총선 무렵 경기 가평에 있는 천정궁 안에서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천만 원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영장에는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 사업 추진이라는 로비 목적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전현직 의원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진술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후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약 1년 만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3차례의 변론 준비기일과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 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 등의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1시, 현지 시간 밤 9시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고물가와 국정 지지율 하락, 또 비서실장의 잡지 인터뷰 파문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현지 시간 밤 9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1시로 예고돼 있습니다. 연설 주제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경제 관련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역사적 성과 그리고 새해에 이루어질 몇몇 정책도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We have a fantastic year coming up. You know, never in our country have we had investment like has taken place over the last 10 months. 지지율이 최근 30%대 중반, 특히 경제 분야 국정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추스르기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물가 대책을 내놓을지 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인 3%대인데다 특히 달걀과 소고기를 필두로 한 필수 식품 가격이 치솟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외의 다른 분야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외교 분야에선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근엔 베네수엘라와의 갈등 수위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를 압박하며 유조선 봉쇄령까지 내렸지만 베네수엘라 측은 오늘 미국의 조치를 석유 침탈이라고 맹비난하며 원유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omos los ladrones. Que nosotros nos hemos robado el petróleo que subyace aquí en nuestra tierra. 여기에 여권 장악력이 느슨해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매우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오늘 하원에선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이 찬성표로 돌아서는 반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일시 폐쇄, 이른바 셧다운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과 큰 싸움을 벌였던 사안인데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핵심 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취임 1주년이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